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볼 단어는 예술 분야, 음악 미술 분야에 대한 단어들인데요. 이쪽 부분도 당연히 우리 공무원 영어 독해 어휘 부분으로 잘 나와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숙한 단어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 그런 단어들 위주로 정리를 했어요. 아주 쉬운 단어들은 좀 버려버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고 이해를 꼭 하시면서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이해도 하고 입으로 좀 발음도 해보고 이렇게 좀 즐겁게 하신다면은 이 시간 안에 이 단어를 다 외우시고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 나온 단어들은 카페에 따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한 다음에 가서 확인도 꼭 해보시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예술 작품을 딱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죠? 얼마나 아름다울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가 정말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어가 그 아름다움에 대한 형용사죠. 그래서 aesthetic 이렇게 발음하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있는 학문은요 aesthetics 이렇게 발음하면 돼요. 보통 이렇게 ICS가 뒤에 붙으면은 학문을 얘기하거든요. 뭐 economics 하면은 경제학, politics 하면은 정치나 정치학, 아니면 statistics 하면 통계학, 통계치, 이런 식으로 ICS가 붙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고, 서울대 뭐 미학과라고 들어보시잖아요. 진중권, 뭐 방시혁 이런 분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뭐 빌딩 같은 경우에 3, 4층 같은 데 딱 가보면은 피부 미용과 관련돼서 에스테틱이라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고 익숙한 단어고요. 자, 밑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진짜냐 가짜냐에 대해 진짜인 요 단어죠.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요. 위에는 authentic, 밑에는 genuine이에요. 그래서 얘를 보면은 얘는 좀 파생된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같이 알아둬야 될 단어들이. 그래서 authentic부터 보면은 이 첫 번째 auth, auth라고 보이잖아요. 얘가 하면 이 단어, 요 조 부분을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건 아마 이런 것들이 아마 떠오를 겁니다. authority, authorize 들어보셨습니까? 특히 이 authority에서 앞에 R까지만 해석하면 author가 되잖아요. author라는 거는 우리 책에서 저자 아닙니까? 저자. 내가 그 책을 쓴 사람이잖아요. 저자.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쓴 사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authority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가 있고 권위자라 이거죠. 내가 거기서 권한이 있다는 얘기. 다 진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uthentic, authority, authorize는요. IZE가 붙으면은 동사죠. 그래서 어디에 권한을 부여하다. 이게 진짜임을 탁 권한을 부여하다. 이게 authorize입니다.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해요. genuine이요. 이 genuine이라는 거는 진짜라고 써있잖아요. 진짜인 형용사. 근데 여기 genu가 보이죠. G-E-N. 근데 U 같은 경우는 모음이잖아요. 모음이니까 뭐 G-E-N-U, 아니면 모음 G-E-N-E, 아니면 G-E-N-A. 이렇게 모음끼리는 어차피 뒤에 자음에 따라갖고 발음이 바뀌려고 이렇게 쓴 거니까요. G-E-N-U, 여기 보면 G-E-N-E, 이게 G-E-N-I 이렇게 보이죠? 다 같은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gene이라는 단어 알죠? gene, G-E-N-E,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 자체가 태어나는 걸 의미해요. 여기 태어남, 아니면 근원, 이런 거를 gene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genuine 하면은 얘가 근원이 있는 거예요. 얘가 유전자가 있는 거고 얘가 태어나나요. 이제 짝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진짜라는 뜻입니다. 밑에 보면은 genesis 하면은 우리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죠. 기원이나 발생. congenial은요. 여기 gene 앞에 con이 붙었잖아요. 그럼 con이 붙으면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랑 나랑 함께 태어난 것도 같고 유전자도 같고 근원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맞는. 요 AL이 붙은 보통 형용사죠. 그 다음에 engender 하고 보이죠. 이 gender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성별이란 뜻이잖아요. 성별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 태어난 게 어떻게 되냐? 남자로 태어났냐? 여자로 태어났냐? engender. 그래서 요 en이 붙으면은 뭔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engender 하면은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태어나게 딱 만드는 거.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불러일으키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너무 그냥 쉽죠. degenerate. degenerate에서 generate라는 단어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발생시키다. 그래서 우리 발전기가 영어로 generator. 뭔가 태어나게 하는 거죠. degenerate는요. D가 붙으면은 아래쪽에 있죠. decrease나 descend. 내려가다, 하강하다, 하락하다. 그래서 degenerate는 내려가는 거. 퇴보하다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래쪽의 단어 prominent, eminent, 그리고 outstanding까지는 쉬운 단어죠. 프로가 앞에 붙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앞쪽이고 eminent, E가 붙으면 바깥쪽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갖고 남보다도 앞서 있고 남보다도 바깥쪽에 두드러져 있는 거. 그래서 다 좋은 뜻으로 유명한 저명한 prominent, eminent 이거
듣고 계시죠? 예. 그런 다음 밑에 outstanding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탠드가 서 있다는데 앞에 out이 붙어갖고 혼자 밖에 두드러지면서 딱 두드러지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엄청난 플레이 이런 걸 뭐라 그러죠? outstanding performance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 분야, 뭐 스포츠 분야에서 너무너무 뛰어난 거, outstanding이라는 형용사 많이 쓰고요. 밑에 있는 이 세 단어는 sublime, exquisite, 요거는 이제 얘 때문에 같이 이제 외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썼는데요. 이 두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외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들어보세요. 이 exquisite 먼저 볼까요? 여기서 QUIS, 여기도 QUIS가 붙었잖아요. QU라는 거는 question을 얘기해요. 우리 question이 QUE로 시작하잖아요. 뭔가를 추구하고 요구하고 막 찾아내는 거잖아요. 막 물어봐갖고 추구하고 요구하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EX가 붙으면은 이제 바깥쪽이죠. 얘처럼 이처럼 우리 exit 비상구 출구처럼 바깥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것 그 더 이상을 얘기해요. 더 넘어서. 그래서 인간이 추구하는 것 그 이상, 그걸 넘는 거 이런 뜻으로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아름다운 절묘. 야, 이건 네가 그렸어. 사람이 이런 능력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런 거를 exquisite이라고 그래요. 금강산 가서 탁 금강산의 멋있는 풍경을 보면서 이 단어를 떠올리면 돼요. 밑에 있는 requisite라는 거는 이 QUI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요구하고 추구하는 건데 앞에 re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추구하고 요구하는 거. 그래서 꼭 필요한이라는 뜻입니다. 밑에 require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 얘가 아마 떠오를 거예요. 네, sublime도 얘랑 거의 비슷해요. sublime도 이 LIM 보이죠? 얘가 limit예요. 저거는 limit. 한계라고 하잖아요. 한계. 그래서 이쪽이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계인데 우리 서브는 알죠? 서브라는 거는 바로 이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서브웨이가 지하철이니까요. 그래서 한계 바로 밑에까지 간 겁니다. 바로 밑에까지. 거의 한계에 다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 거의 자연의 그런 아름다움까지 올라온 거죠. 그럴 때 써갖고 장엄한, 뭐 숭고한, 절묘한 금강산 가셔갖고 제주도에서 멋진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 단어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은요. 밑에 오리지널과 오리지널리티는요. 오리진은 기원이나 근원인 거 아시죠? 그래서 AL이 붙으면 형용사로 해갖고 원래의, 독창적, 원래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라는 거는 자기가 맨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자기가 그 원조 아닙니까? 원조라는 거는 자기가 독창적으로 뭔가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 있으면 얘가 ty가 붙어서 이렇게 명사가 붙었잖아요. 그러면 독창성이라는 단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at가 붙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동사로 기원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ingenious 보이죠? ingenious도 여기 보면은 GENI 보이잖아요. 저게 아까 나왔었죠. 그래서 GENI 태어나고 유전자, 근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 안에 뭔가 진짜 독창적인 뭔가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ingenious도 독창적이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없죠? 그럼 밑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단어는 정말 얘도 중요한 단어인데요. 발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versatile이라고 발음하면 돼요. 이 versatile은요, 이 VERS 요 어근은 중요합니다. 얘와 관련된 단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마 좀 묶어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다재다능한인데 얘가 well-rounded잖아요. round라는 거는 동그란 거잖아요. 동그란 거. 그래서 round, 동그랗다? 근데 verse가 제가 뭐라고 했죠? 돌다라고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 군데만 딱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영어도 잘했다가 돌아서 수학도 잘했다가 과학도 잘했다가 사회도 잘했다가 인간성도 좋다가 이렇게 해서 고루고루 전부 다 돌아가면서 자기가 뭔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versatile. 그래서 잘 well이 붙였잖아요. 돌아가면서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재다능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verse가 돌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뭘 붙이고 해서 여러 단어들로 많이 이렇게 파생이 됐어요. 그래서 converse 하면은 콘이라는 건 함께잖아요. 함께 도는 거죠. 그래서 너가 나한테 말을 한번 했다가 나도 너한테 말을 하고 말이 어떻게 됩니까? 뱅글뱅글 돌아가죠. 왔다 갔다 이렇게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대화하다가 된 겁니다. 말을 주고받는 거요. reverse도 돌리긴 돌리는데 다시 돌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데 그 상황을 다시 이렇게 돌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하다 뒤집다. perverse에서 이 PER이라는 거는 뜻이 몇 개 있어요. 나중에 계속 나오니까요. PER은 뭔가를 뚫고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완전히 했고 강조할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돌아선 겁니다. 나는 이쪽은 싫어. 그래서 나는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돌아섰어요. 이쪽 방향으로. 넌 글로 가. 난 일로 완전히 돌아섰어. 그래서 나쁜 뜻으로 사고방식 태도가 삐딱한
돌아섰다라는 의미로 아시면 되고요. verse가 운문? 운문은 뭘 의미하죠? 산문의 반대말이죠. 시죠, 시. 시라는 거는 단어의 안에 있는 그 내용, 의미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벅에 꼬아갖고 비유법, 은유법으로 써갖고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은유법으로. 그래서 그런 뜻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바로 전하지 않고 한 바퀴 돌려갖고 전한다라는 게서 운문이 나온 거예요. verse예요.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이거 말고 단어가 많아요. 근데 몇 개만 갖고 왔고요. dexterous는 솜씨 좋은 손재주가 있는 이 dexter, ous가 붙으면 형용사죠. 그래서 dexter도 사실 형용사인데요. 이 dexter가 단어가 있어요. 오른손잡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손잡이인. 그래서 예전 예전 사람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왼손은 나쁜 거, 오른손은 좋은 거. 오른손은 솜씨가 있는 거, 왼손은 어설픈 거.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오른손잡이라는 건 그 솜씨가 좋은이라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밑에 elaborate 보겠습니다. elaborate도 많이 보였죠. 중간에 보면은 흔들리네요. 중간에 보면은 labor가 보이죠. labor. 여기도 labor가 보이죠. labor라는 거는 일, 노동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나 노동이요. 그래서 collaborate, 노래를 둘이 함께 부르면 이제 콜라보가 되는 것처럼 일을 함께 하겠다는 얘기고요. collaborate, 협동하다. 그다음에 여기 이가 붙었죠. 그러니까 이가 붙으면은 바깥으로. 기억납니까? 바깥으로 있다라는 거는 아까 eminent처럼 eminent, 두드러지는 유명한. 그래서 자기 혼자 바깥에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이 labor, 일을 하긴 하는데 강조하는 거죠. 더 열심히, 더 시간을 많이 들여서. 그래서 elaborate이 공들인 정교한이 됐습니다. at가 붙으면요. 한 80% 정도는 동사고요. 나머지 20% 정도는 형용사, 명사도 가끔인데 거의 한 80은 동사, 나머지는 한 형용사. 이런 식으로 품사를 알고 계시면 돼요. 밑에 볼까요? tasteful가 tasteless요. 얘는 뭔가 맛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취향이 있는 거예요. 취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고상한 우아한이고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less가 붙으면은 뭐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ful이 붙으면요. 이건 형용사 만들 때 쓰는 거. grateful 하면 감사하는. 아름다운이 뭐죠? beautiful 이런 식으로 이거 형용사 만들 때 쓰는 겁니다.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abstract, abstain하고 빨간 책으로 쳐 있는데요. 이거 계속 나올 거니까 앞으로. 트랙트라는 거는 당기다의 어근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tain이라는 건 딱 붙잡는 거에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는 단어가 정말 많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계속 봐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번 좀 보시고요. 여기서는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밑에 있는 앞에 있는 ABS 브레이크 이름이 아니고요. 앱스라는 거는 여기서 보면은 앱스 여기 앱스 보이죠? 이 앱스라는 거는 멀리 바깥으로 멀리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멀리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앱스가. 그래서 abstract 하면은 내가 이렇게 딱 당겨오는 게 아니고요. 멀리 뭔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절로. 내가 10개를 다 취하는 게 아니고 한 5, 6개는 갖다 버리는 거죠. abstain도 마찬가지예요. 딱 붙잡는다는 건 내 거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 멀리 갖다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얘도 그런 뜻이고요. abscond도 마찬가지예요. 이 콘이라는 게 함께라는 뜻이잖아. 원래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 혼자 멀리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bstract 하면은 10개를 다 갖고 와갖고 다 내 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추상적인 요약하다가 취할 것만 취하고 산에 있으면 나무나 막 이런 거 자세하게 꽃 다 그리지 않고요. 그냥 삼각형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취할 것만 취하겠다. 그래서 그게 곧 요약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해요. 동사로 요약하다도 아주 시험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abstain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는데요. 붙잡지 않는 거죠. 몇 개는 또 갖다 버리는 거죠. 안 붙잡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도 삼가 자제하다. 여기 보면은 너는 abstain, 항상 from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뭐뭐로 붙어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너는 여기서 사무실에서 담배 피는 것을 자제, 삼가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abscond도 여기 보면은 함께 있다가 멀리 휙 가는 거. 달아나다, 무단 이탈하다. 그냥 외우시면 돼요. 앱스에서 삼형제로 셋 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옵니다. 자, 밑에는요. 서브틀이라고 발음은 안 하고요. 이렇게 B랑 T랑 같이 붙어있을 때 이 B를 발음을 안 해요. 발음이 좀 어려워갖고 서브틀은. 그래서 subtle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subtle. 얘는 미묘한이라고 또 있죠. 애매모호한. 사실 서브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아래쪽. 이 틀이라고 보이죠. 이 틀이 정말 우리말로 틀 같은 의미예요.
딱 짜여져 있는 옷감같이로 막 날실 시실이 연결해서 하나의 딱 형태로 짜여져 있는 이런 의미를 틀이라고 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단어를 많이 보시면 알게 될 텐데 그렇게 딱 보이고 짜여져 있는 거 그 아래 숨어 있는 겁니다. 서브. 안 보이는 거예요. 잘. 미묘한, 애매모호한. 틀이 없는 겁니다. 틀 안에 숨어 있어갖고 아래쪽에. 그래서 이걸 subtle이라고 합니다. 아마 애매모호한이라는 단어는 많이 봤을 거예요. ambiguous라는 단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으니까 요거 이렇게 꼭 알아두시고요. poised 같은 경우는 얘는 외울 때 얘가 원래 다른 뜻이 있지만 우리 포즈 알죠? 아이가 만약 없다 그러면 놓다잖아요.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포즈하면 딱 놓는 거. 포지션 하면 위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움직이지 않게 딱 놓여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해하면은 균형이 잡힌 준비가 된 나 딱 놓여져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볼까요? I believe 나는 믿는데 우리가 지금 poised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균형이 잡혀 있다고요. 뭐에 대해서요? 성공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볼게요. 앞에 단어를 발음해 보면은 맨 위에는 inept 밑에는 adept 그 다음에 awkward는 좀 이따 보고요. apt 이렇게 보이죠? 비슷하죠? apt. E랑 A는 모음이잖아요. 그래서 모음은 앞에 자음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E가 된 거고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apt라는 요 단어를 알면 되는데 얘가 단어가 있죠. 얘는 딱 적절한 적합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옵션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opt? 그것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선택할 때 쓰는 옵션이요. 그래서 apt가 적절한 적합한이고 이의 단어, 적성이나 소질, 우리가 늘 쓰는 적성이나 소질이 aptitude예요. 그래서 이게 명사로 돼갖고요. 그래서 이런 단어와 우리 뭐 고도를 나타내는 말은 높낮이를 나타내는 말인 altitude 아니면 뭐 위도 같은 latitude 이런 거랑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뿌리를 조금 알면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안 상태에서 얘를 적용을 하면은 적절하지 못한이잖아요. 적합하지가 않은 거예요. 딱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를 잘하는데 자꾸 수학을 하라 그러니까 잘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솜씨 없는 서투른이 그렇게 나온 거고요. 우리 in이 붙으면 반대말 있잖아요. capable이 뭐뭐 할 수 있는 incapable이 뭐뭐 할 수 없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adapt에서 이 aid는 그쪽 방향이거든요. 얘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딱 적합한 방향으로. 그래서 얘는 좋은 겁니다. 얘는 능숙한이 되는 거고요. adapt요. 그래서 awkward 같은 경우도 다른 뜻이지만 얘도 우리가 쉽사리 알 수 있는 거예요. word라는 거 자체가 방향이잖아요. word가 방향인 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뭐 바깥쪽으로 하면 outward, 앞쪽으로 하면 forward, 뒤쪽으로 하면 backward, inward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awkward에서 이 awk가 발음도 웃기지 좀 희한하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라는 뜻이에요. awkward가. 그래서 이게 서투른 어색한 의미.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팍 외워버리면 끝나요. 이거 뭐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냥 밑에요. 얘는 bizarre. 이렇게 발음 이상하죠. bizarre. 이 발음이 이상한 것들은 뜻도 보통 대부분 다 이상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Z가 보이고 R이 두 개 보이고 이런 거를 막 어원으로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몇 번 보다 보면 금방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은 금방 이해가 되고요. 에센트릭에서 센터가 뭐죠? EC를 빼면 센터가 중심 아닙니까? 중심에서 E가 붙은 거예요, 앞에. 벗어났다고요. 얘는 그러니까 중심에서 주류가 아니란 얘기예요. 변두리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별난, 괴짜의 기이한, 여기 막 아드볼이라고 보이죠? 어드가 뭐예요? 우리 한쪽 눈은 파랗고 한쪽 눈은 초록색이고 뭐 어드 아이라 그러잖아요. 어드 아이. 그래서 괴상한이라는 뜻 있는 거 알죠? 그래서 괴상한 볼, 팅팅 굴러가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outlandish는요. 랜드가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out, 밖에 벗어나 있는 거죠. 도저히 한국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는 짓이.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어려운 거 없어요? 거의 형용사 부분은 다 했고요. 거의 다 해가고 아마 1, 2부로 나눠갖고 많으니까요. 우리 1, 2부로 나눠갖고 요거 형용사 부분만 다 보고 동사 형태는 나중에 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intangible, tangible 보겠습니다. 중요한 뜻이죠. 그래서 in이 붙으면은 아까 반대의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tangible의 반대가 intangible이죠. 그래서 tangible은 유형의, 만질 수 있는. tangi라는 뜻이 touch를 얘기해요. touch.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 중에서 직접 만든 건물이나 이런 거, 이런 공예품, 이런 것들은 당연히 tangible한 거고요. 탈춤이나 뭐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intangible하죠. 무형이냐, 유형 문화유산이냐, 뭐 무형 문화유산이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요한 뜻이고요. intact도 이 tact도 얘도 만지는 겁니다. 우리 contact 알잖아요. 접촉하는 거. intact도 반대말이에요. 만지지 않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예요. 케이크를 사왔는데
한 조각도 안 먹은 거예요. 식구들 다 올 때 같이 먹으려고 원형 그대로 남겨둔 거예요. 예, leave the cake intact in the fridge 하면은 이 냉장고 안에다가 그 케이크를 원형 그대로 남겨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원형 그대로인 건들지 않은 중요한 뜻이에요. 터칭은 이 터치가 여기 나오는 어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ing가 붙이면은 만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다 어루만질 수 있는 데서 나온 감동적인이 된 겁니다. 자, 다음은요. 밑에 있는 단어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위에 보면은 suggestive라고 보이죠?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건 아마 알 거예요. 제안하다는 뜻도 있고 뭔가를 보여주고 연상해 주는 거. 그러니까 연상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suggestive에서 여기 IV가 붙은 건 형용사고요. 여기서는 뜻을 연상이 나게 하는 이런 뜻으로 쓴 겁니다. 제안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연상시키는 할 때 오브를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이 음악은 따뜻한 여름날을 연상시킨다.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얘가 이런 뜻도 있어요. 선정적인. 우리가 좀 약간 웃기긴 한데 뭔가를 연상을 하면은 아름다운 모습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간 좀 약간 선정적이고 약간 야동스러운 뭐 이런 게 떠오르나 보죠. 뭐 그래갖고 suggestive가 선정적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얘는 그냥 한번 써봤어요. lascivious인데요. 얘가 정말 완전히 선정적이고 그래서 얘로 한번 찾아보시면요. 사진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음악이나 뭐 외설이냐 예술이냐 선정적이냐 뭐 이런 거 할 때 다 많이 쓰는 표현들입니다. 자, 다음은요. 얘랑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얘는 vulgar. 얘가 뭐냐면 vulgar가요. 얘가 보면 저속한 천박한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교양 있는 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양 있는 귀족들이 썼던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 반대말로 일반 평민들이 예전 같은 경우는 평민이라고 하면 교육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쓰는 말들 그런 사람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원래 뜻은 평범한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이런 뜻으로 바뀌어요. 저속한 천박한으로. 좀 웃기긴 하죠. 귀족이면은 고귀한, 일반 평민이면은 저속한 천박한 이런 식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런 뜻이 있더라. vulgar요. 그다음에 옆에 diverge라고 나오죠. diverge나 diverge인데 이때 ver이 보이죠? 이 ver 때문에 얘기를 한 건데요. 이 di가 붙어가고 이 di가 앞에 붙어가고 뭔가 단어를 만든 거예요. di는 나중에 할 텐데요. 이 verge가 평범한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누설하다 밝히다가 내가 원래 나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나만. 이게 평범하지 않은 거예요. 아주 특별한 거였죠. 그게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서 평범해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래서 diverge가 그래서 누설하다 밝히다가 모든 대중들에게,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다 쫙 퍼지게 되는 거. 이걸 diver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잘 나와요. 얘도 시험에 한번 나왔고, 얘도 모르겠지만 나왔나 하여튼 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밑에 중요 동사를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될 텐데, 그냥 맛보기로 아까 진짜 가짜가 나왔으니까 진짜 가짜의 정확히 반대말인 얘 한번 볼까요? 이것만 보고 끝낼까요? plagiarize, plagiarism, imitation, copycat 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가짜와 관계된 것 중에서 제일 나쁜 가짜죠. 완전 가짜면은 fake라 그러면 되는데 fake 이거는 가짜인 척하는 거잖아요. 진짜인 척하는 거 표절하다. plagiarize에서 요 앞에 있는 어원을 알 필요는 없지만 이거는 유괴하다라는 아주 나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표절하다는 꼭 사람을 유괴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나쁜 뜻으로 옛날 사람들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아시면 되고요. 이미테이션 하면 알 거예요. 엄마 귀걸이.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이미테이션이야. 모조품이야. 그래서 모방이고요. 카피캣 같은 경우도 아주 유명한 단어죠. 영화 제목이기도 했고요. 고양이가 서구에서는 되게 나쁜 뜻으로 많이 썼거든요. 고양이를. 고양이 같은 사람 하면 이게 좋은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카피, 복사를 한 나쁜 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돼갖고 모방하는 사람 옛날에 뭐 스티브 잡스가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뭐 삼성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휴대폰 후발주자에게 스마트폰 후발주자에게 너네들 내 거 이렇게 따라하고 말이야 터치 스크린 이런 거 막 따라하고 너네는 카피캣에 불과해 막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모방하는 사람. 근데 뭐 카피캣이 됐다 하더라도 카피캣이라도 이 사람이 계속 기술 혁신을 했다. 이 업체가. 그래서 원조를 뛰어넘는다. 그러면 걔가 이제 또 원조가 되는 거고요. 아무튼요. counterfeit에서 이 fit가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계속 볼 거예요. 그래서 fit가 만들다인데 sur이 붙어갖고 뭔가 넘쳐서 만드는 거. 만들기 너무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과잉이라는 뜻이고요. 만들기 만들었는데 counter라는 거는 반대쪽이라는 뜻이거든. 반대쪽에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모조의, 위조하다, 형용사 아니면 동사거든요. counterfeit이요. 이렇게. 요거 다음 시간에 요거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꼭 잘 외우시고요. 한번 카페에 가면 이거 정리되어 있거든요. 다운도 받아보세요.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하겠습니다.